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공동주택에서 많이 대부분 사시다 보니까 짓는 게 제일 문제예요. 미안하잖아요. 아파트에서 강아지 키우기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진 않죠. 눈치 보이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주민들 보면 네네. 너무 짖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짖는 거 자체는 개인 입장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행동이죠. 짖는 게 일단 강아지 입장, 사람 기준이나 시끄럽고 이웃집에서 네. 뭐라고 하는 거지? 아이한테는 신호고. 네, 정상적인 행동의 일종인데 물론 비정상의 범위로 갈 수도 있어요. 얘가 이유 없이 짖거나 뭐 예를 들어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이라는 그런 뭐 치매의 일종이 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노령견 중에 계속 짖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 누워서 자면서도 계속 짖고. 네, 그런 의학적인 것이 관여될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개들이 짖는 거는 의사소통의 일종이고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오냐오냐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걔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일단 걔가 왜 짖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왜 짖는지 네. 되게 진짜 생각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단순히 보호자를 반기기 위해서 어떤 낯선 사람 좋아하는 게 또 낯선 사람을 반기기 위해서 자기 여기 있어 나한테 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낯선 사람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서 경계하는 신호로 오지마 저리 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다 짖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멀리서 들리는 개가 짖으면은 그냥 반응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메아리 산에 가서 메아리 울리잖아요. 네. 뭐라고 외치면 또 다른 사람이 외치고 이런 것처럼 단순히 개들도 짖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집에서 많이 하는 게 보호자분들한테 그냥 간식을 들고 있든지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보호자를 향해서 짖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나 여기 있어, 그쵸. 나 이거 줘, 왜 안 줘? 네. 막 네. 계속 짖고 그럴 때는 이제 관심 끌기 행동이라고 해서 네. 관심 끌려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네. 또 그거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이제 두려움에 기반해서 짖는 거다, 네. 가세화하는 거다, 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제 줄이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또 그런 방안이 있겠고요. 어떻게 해요? 옆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거나 뭐 택배 아저씨가 오거나 아니면 밖에서 누가 움직일 때 짖는 아이들이 사실 제일 많거든요. 네, 그게 그리고 가장 문제 행동이 되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짖으니까. 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계속 되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걔들 생각에는요, 보통의 의미예요. 당연히 행동 부서를 해야겠지만 그렇죠. 가라고 할 때 많이 짖죠. 그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기 주변에 와서 뭐 택배를 못하거나. 그렇죠. 근데 짖다 보면 어떻게 아니 돼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 이럴 때가 많죠. 네. 계속 짖다 보면 어때요? 나가죠. 네, 가죠. 어느 순간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성공했어. 가라고 짖었는데 갔네? 그럼 행동이 계속 강화되죠. 강화되겠네. 더 크게 짖고 더 많이 짖고. 네, 문제는 보호자분이 어떤 그 교육을 하더라도 그러네. 참 어렵네요. 혼자 놔두고 간 상태에서는 다시 택배 기사가 뭐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다시 또 알아서 행동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무한 루프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한 단계 관리 방법, 그러니까 초인종을 못 누르게 한다거나, 저희 집은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라는 표시를 한다거나. 괜찮네요.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네. 초인종 소리에 짖는다면 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오, 완전 괜찮네요. 네. 그리고 미리 연락 주세요라고 뭐 네. 메시지를 거기다 붙여놓는다거나, 그리고 뭐 조금 이제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백색 소음기를 문 앞에 현관문 안에다가 둔다거나 창문에서 들어온다면 창문 앞에다 하나 설치한다거나. 관리 도구가 하나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얘는 너무 심각하고 여러 자극에 반응을 한다. 그리고 평상시 뭐 불안증도 있고 잠도 잘 못 잔다. 이런 경우는 불안 장애를 의심할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해서 일부 경우에서는 이제 약물 치료로 약물도. 항불안제 같은 것들이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좋겠네. 그러면 아까 그 관심, 네. 지금은 약간 뭐 그런 불안 이런 네. 데서 오는 짖음이었다 그러면 관심에서 오는 짖음 있잖아요. 네. 나 좀 봐. 네. 아니면 아까도 방금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줬더니 이제 안 짖고 밥을 줬더니 네. 해서 소변을 보게 해줬더니 이제 안 짖고. 네. 그럼 관심에서 짖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아니면 네. 끝까지 무시해야 되나요? 왜냐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의도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 관심이 맞다면은 이 아이의
그 니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니즈는 근데 다 다르겠죠.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만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게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잘 주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운동이 필요한 니즈가 있는 개가 운동을 계속 전혀 못 받고 있다면 운동을 원해서 짖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행동학습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런 때는 일단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짖었기 때문에 그게 혼을 냈든지 보호자가 관심을 줬든지 해서 계속 보상이 어떻게든 됐을 거예요. 그게 의도됐든 그렇죠. 의도되지 않았든. 그 보통은 이제 짖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보호자분들이 간식 주는 거거든요. 네, 간식 주거나 안 돼 하다가 안 돼. 안 돼 계속 하다가 뭐 계속 짖으니까 결국은 간식 주고. 그렇죠. 근데 안 돼 자체도 관심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런 관심을 주는 행동을 다 일단 차단해야지 얘가 보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근데 있지만 그게 어려운 거지. 왜냐면 관심을 주는 행동을 차단하려면 아이를 방에 가두거나 내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짖으면 이웃집에도 전화가 오니까 네, 관심을 차단하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끝까지 짖다가 이제 안 짖을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반복이 얘가 짖을 때마다 보호자분이랑 아이가 떨어진다면 내가 짖으면 나랑 떨어지는구나 라고 각인되기 시작하면 좀 덜 짖을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짖는 이유가 관심이었다면 네, 네. 근데 그게 아파트에서 어려우니까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일단 가능한 훈련 교육이 가능한 시간대에 하시고 일단 교육이 가능한 시간에 네, 초크 체인 이런 거예요. 아니 체인이 뭐 이렇게 짖으면 분무기 나오는 뭐 이런 네, 그런 것들 다 아이가 그 의도를 생각하셔야죠. 그걸 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차단은 되지만 얘가 얻는 관심을 얻었을까요? 그게 효과가 결국에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은 관심이었는데 임시 방편으로 이걸로 해서 그걸 못 찍게 하는 건 어차피 효과가 네,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 네, 그건 치료 방법일 치료가 수가 아니다. 네, 아니고 어떤 근데 관리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떤 경우는 그거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많아요. 그렇죠. 불안을 느끼겠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자기 관심 끌기 위해서 짖었고 관심 욕구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당하면은 걔 입장에서는 뭔가 해소가 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계속 불안을 겪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원인을 네.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교정을 해야 되는데 방 안에 들어갔다가 짖을 때 바로 방 안에 들어갔다가 걔가 안 짖을 때 한 3초 정도까지만 처음에는 세고 나오세요. 그 멈추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짖다가 멈췄을 때 3초 세고 나와서 이제 교정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가 안 짖고 보호자의 뭐 신호를 따라서 하면은 그래 너가 원하던 관심을 주고 간식도 주고 그게 일관되게 하다 보면은 알아서 보호자분이 너가 조용하고 차분할 때 관심이 주어져. 이게 학습이 점점 되면은 점점 줄 거예요. 마치 막 머리가 너무 뇌 종양 때문에 아픈데 센 진통제를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명이 같겠지만 결국은 잘못될 거고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네. 진통제로 자꾸 가리기만 하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터지는 것처럼 네. 행동학적인 문제도 아이가 짖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알아보시고 뭐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원하시면 우리 이 원장님한테 뭐 상담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교정해야 된다. 네. 관심이든 불안이든 네. 어떤 거든 네. 그래야지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되고 아이 삶이 행복해지는 거지. 이거를 짖을 때 뭔가 마법의 치료 방법 짖지 마! 아니면 어떤 목걸이 어떤 시그널 뭐 이런 게 단순하게 있지는 않고 네. 짖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